남가주 일부 지역에 기록적인 폭염과 뇌우가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과 내일 사이 남가주 지역에는 평년 기온을 8도에서 최대 16도까지 웃도는 극심한 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일부 지역 기온은 100도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 주말엔 저기압이 다시 유입되면서 특히 일요일 오후에는 산악 지역과 사막, 일부 계곡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 또는 뇌우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체포 추방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연방 이민세관 속국을 강하게 압박했다고 블룸버그 통신과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들 매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주도하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지난주 이민세관 속국 회의에 참석해 하루에 3,000명을 체포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말 이민세관 속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들어 첫 100일 동안 불법 이민자 66,463명을 체포하고 65,682명을 추방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중국 공산당과 관련이 있거나 핵심 분야에서 연구하는 이들을 포함해 중국 학생들의 비자를 공격적으로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해외 유학생 중 인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유학생들을 잠재적인 국가 안보 위협 대상으로 못 박은 것입니다. CNN은 중국 공산당원이 최소 9,900만 명인데 이 많은 사람 중 공산당 연계 학생을 구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폴리티코 또한 이번 발표가 단순 위협 차원이더라도 중국 유학생 사이에서 미국 유학의 인기를 끝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연방국제통상법원이 행정명령을 통해 전 세계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위법이자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백악관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내리게 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열흘 내에 각국에 부과했던 상호관세를 취소하는 내용의 새 행정명령을 발표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활용했던 비상식적 고율의 상호관세는 행정명령 발표 직후부터 무효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서 무제한적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한국뉴스입니다. 21대 대선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첫날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인 19.58%로 기록했습니다. 전남이 34.96%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13.42%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대학가인 서울 신촌에서 처음 대통령 선거 투표에 나선 20대 청년들과 함께했습니다. 사전투표 폐지를 공약했던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딸 동주씨와 함께 이재명 후보의 국회의원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서 투표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화성시 동탄에서 투표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3차 TV 토론에서 했던 발언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자신이 한 질문 가운데 어디에 혐오가 있느냐면서 이재명 후보 가족에 대한 검증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는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후보에 대한 비판과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기온 오르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 낮 최고 기온 81도, 밤 최저 기온 58도 예상됩니다.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86도, 밤 최저 58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 낮 최고 70도, 밤 최저 58도, 산간 지역은 낮 최고 75도, 밤 최저 43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92도, 밤 최저 51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